네, 안녕하세요. 여교사에서 효주 역할을 맡은 김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교사에서 혜영 역할을 맡은 유인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여교사에서 무용특기생인 신자 역을 맡은 이원근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개봉을 앞둔 소감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감독님.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영화 개봉인데 오히려 첫 영화보다 더 떨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스태프분들, 배우들 고생하셨는데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영화 그리고 저의 이 이야기를 위해서 되게 용기 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한테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오늘 먼저 들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완성된 거를 처음 봤는데 제 영화지만 굉장히 몰입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기자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 영화를 보고 와서 이 자리에 앉으니까 더 긴장되고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영화 보기 전에는 제가 왜 맑은 악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 오니까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네, 재밌게 다들 보셨었으면 좋겠어요. 여교사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찍은 영화인데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이 자리가 떨리고 그렇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하고 싶었던 중점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나머지 배우 세 분은 어쩌면 이게 2017년 상반기에 가장 문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출연 계기 같은 거 결심하게 된 것도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뭔가 포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전작 거인은 그 생존을 위해 성장을 포기한 소년의 이야기였다면 이 영화는 이제 그 생존을 위해 자존감을 포기한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람한테 그런 자존감과 열등감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나 어느 파고까지 갈 수 있나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그거와 더불어 우선 그 약간 그 국민 여교사 그러니까 약간 맑고 건강한 그런 여교사 이미지를 갖고 계시던 그 김하늘 선배님한테 볼 수 없었던 그 되게 깊고 어두운 그런 새로운 배우의 모습을 또 관객들과 함께 보고 싶었던 것도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는 오늘 보시면 아셨다시피 굉장히 굴욕적이고 열등감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대본이어서 읽으면서 그리고 너무 감정들이 너무 센 감정들이 많아서 대본을 봤을 때는 읽으면서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기분이 많이 상한다. 막 이런 기분으로 대본을 봤는데 대본을 다 보고 나서 몇 분 동안 정말 많이 멍하더라고요. 그 효주에 대한 그 감정이 저한테 너무 많이 세게 오고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친구에 대해서 저도 애정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주를 제가 연기를 하면 어떨까, 이 친구의 그 깊은 감정을 배우로서 표현하면 내 색깔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까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를 일단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거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김태훈 감독님의 거인이라는 작품을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감독님께서 저도 모르는 제 모습을 표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극 중에서 그 혜영이와 효주의 감정선의 그 기복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자 중심의 영화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하고 싶고 그리고 꼭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교사라는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교사 시나리오를 처음에 읽었을 때 너무 묘하고 얄미운 듯한 그런 캐릭터가 너무나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오디션 봤습니다. 네, 그리고 발레는 한 달 조금 넘게 이게 연습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발레라는 그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가량 하루도 안 빠지고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감독님과 발레 선생님이 그렇게 저에게 많은 이렇게 정을 쏟아주셔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네. 네, 답변. 또 이런 계급 문제는 존재하고 있고 그 계급 문제에 어떤 대응하는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부러 선생님 역할을 맡으려고 한 건 아닌데 좋은 대본들 안에서 제 직업이 항상 선생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한데 이번 역할의 선생님은 기존에 제가 맡았던 선생님과 많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기존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많이 궁금한데 근데 좀 많이 다른 색깔의 선생님이긴 하지만 좀 다른 느낌의 연기를 많이 보여드려서 그래서 많이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등급에 대한 뭐 만족이라보다 애초에 저희가 뭐 시작 영화를 출발할 때부터 어떤 뭐 정서나 도덕적으로 충분히 그 청소년 관람 불가를 예상을 하고 네 준비를 한 영화라서 뭐 네 그러려니 뭐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것 같은데요. 약간 밥 먹는 행위에서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거인에서 이제 그 영재란 소년이 밥 먹을 때에 느꼈던 것은 이제 뭔가 한 템포 쉬고 가는 어떤 위안의 장치였다면 이번에 여교사에서는 항상 그 밥 먹는 순간에도 그 긴장을 놓지 못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밥 먹는 장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그 현장에서 김하늘 씨나 유인영 씨를 보면서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스크린을 본 소감이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처음 영화 현장이었기 때문에 드라마랑 다른 부분들을 너무나 처음에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 순간마다 감독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선배님 두 분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뭐 한 회차, 두 회차, 3회차 지나면서 현장이 좀 많이 즐겁다는 거를 깨달았고요. 이게 장르나 뭐 이런 뭐 무거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조금 뭐 가벼운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마냥 무겁지만은 않은 그런 얄미운 모습도 있기 때문에 찍으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캐릭터를 하게 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맑은 악역이 이제 이해가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감 부탁드릴게요.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사실 제가 왜 악역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했던 역할들이 조금 센 부분도 많이 있었고 이제 상대를 괴롭히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있었어서 상대적으로 저는 혜영이란 캐릭터가 굉장히 맑고 오히려 순수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혜영이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악의가 있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보시는 분들께 그런 행동을 했던 거를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지금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데 확실히 얄미운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감정선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영화가 열등감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든 것 같아서 인상이 깊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열등감을 느껴서 정말 싫었던 사람이 이 그 대본의 모티브가 됐던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김하늘 씨께는 이 영화를 통해서 낯선 얼굴을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됐던 장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모티브가 됐던 친구들은 되게 많고요. 제가 평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어서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어릴 때 봤을 때는 그냥 어떤 단순한 열등감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같이 지내면서 되게 그 친구도 되게 여유가 있고 별로 이렇게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시작할 때 들었던 생각은 그 친구한테 딱 하나 뺏을 수 있는 게 뭘까? 뺏어서 내가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 많은 부분이 정말 낯설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낯설다고 느낀 장면은 혜영이 집에서 이제 혜영이한테 이렇게 그때의 감정이 표정이 정말 제가 봐도 좀 많이 낯설었던 장면인 것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좋았습니다. 저 배우 세 분께 가벼운 질문 드리는데요. 그 혹시 학창 시절에 선생님을 좋아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가볍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치원 때 여자 선생님 되게 많이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엄마 물건들 가져가서 이렇게 어릴 때 선생님이 너무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드리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고 좀 커서 고등학교 때도 과학 선생님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랑 집이 굉장히 멀었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 근처에 그 사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가끔 제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학교에 태워다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 때문에 계속 그 시간대에 괜히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선생님 성함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과학 선생님이시고 굉장히 고우신 분이셨어요. 정말 아름다우셨고 근데 그 선생님께서 반전적인 모습이 있어서 그 매력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원근 씨가 맡았던 그 소년 이미지를 굉장히 좀 섹슈얼하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이유나 또 제목을 여교사라고 특히 지었던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은 약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원근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하면서 사실 이런 구도의 영화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캐스팅은 되게 오히려 되게 뭐죠? 이게 소년도 아닌 것이 남자도 아닌 것이 되게 네, 몸도 크고 어떤 되게 남성미가 있는 그런 되게 선생님도 정말 남자로 반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 많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이 소년의 섹슈얼한 이미지보다 전혀 알 수 없는 그 되게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영악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이원근이라는 친구 캐스팅하면서 그 정말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저 친구 눈빛을 보고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에 너무 잘 녹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섹슈얼한 이미지까지 확장이 된 지점이라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교사라는 제목은 사실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여교사의 이야기 그냥 어떤 사실 그런 섹슈얼한 어떤 의미에서 붙인 건 아니고 정말 그 열등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열등감과 계급 문제가 가장 치열한 현장이 어딜까? 거기가 교육 현장이었고 그러면 그 교육 현장에서 가장 어떤 대표되는 어떤 대상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교사라는 제목을 생각해서 그 여교사라는 제목은 처음 시나리오 때부터 지금 개봉 때까지 꼭 별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효주가 정말 재하를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을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도 얘기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효주는 굉장히
삶에 있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몸이 건조하고 어떤 재미도 없고 그냥 삶 자체가 어제 오늘 내일이 다 똑같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냥 혜영이 나타나고 그리고 혜영과 재하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 재하를 알게 됐을 때의 느낌이 내가 저 친구가 좋다, 마음이 끌린다라는 느낌보다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살고 있는 효주한테 그냥 어떤 욕망이나 욕구, 질투, 뭐 열등감 이런 감정들이 섞였을 때의 대상이 재하였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타임에 재하한테 마음이 가고 어떤 타임에 재하가 에게 스킨십을 하는 게 어떤 감정인지라고 매 순간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그러니까 그런 효주한테 그냥 조금이라도 반짝이는 순간에 감정이 드는 인물이 재하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이유도 어떤 목적이든 그래서 어쩌면 정말 효주가 저는 끝까지 효주가 정말 재하가 마음에 들고 재하를 정말 좋아해서인지를 그러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하늘 선배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하늘 선배님한테 그런 말씀했던 것 같아요. 하늘 선배님은 재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마지막에 효주가 뭐 클라이막스 부분에 효주의 행동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 채 그렇게 홀렸던 그것을 누군가에게 들킨 그 되게 자존감이 무너질 때 무너진 그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기하는 배우와 이것을 보는 관객의 그 약간 묘한 그런 지점이 저는 그 클라이막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영화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작사나 그리고 뭐 많은 우려나 고민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은 뭐 1년에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1년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뭐 치정극 장르라든지 어떤 뭐 예를 들어 살인을 다룬 영화라든지 그것의 수위에 맞췄을 때 저는 그 영화가 어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거라고 사실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영화는 영화로 봐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포장하는 이제 포장지는 어떤 이런 삼각관계 그리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인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 그리고 특히 예고편이 나오고 나서의 그런 반응들이 특히 그랬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이 영화가 감추고 있는 되게 계급 문제라든지 열등감이나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본성에 관한 그런 되게 다양한 이렇게 열매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공감하는 재미가 저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많은 관심과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작년부터 이제 아가씨나 뭐 비밀 없다 같은 되게 좋은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한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어쨌든 그 여성 캐릭터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그 캐릭터 안에 많은 심년들과 사회적 확장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객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정말 이 영화를 여는 그냥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그 열쇠를 열고 이 캐릭터들에게 많은 공감하시면서 많은 이야기 나누는 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작품보다 가장 얘기가 하고 싶고 얘기가 듣고 싶고 서로의 생각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감정이 가장 최고로 드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아까 인터뷰 때도 얘기한 거를 더 많이 얘기 못하고 막 그랬던 감정이 막 남아있는데 그만큼 제 캐릭터나 제 영화에 대해서 더 저도 궁금하고 더 흥미롭게 촬영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를 관객들이 보시면 또 어떤 감정이 드실지도 많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개봉할 때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궁금하고 개봉하고 나서의 그런 반응들이 가장 기다려지고 떨리게 하는 작품인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영화를 보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조금은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부분 말고도 그 안에 담고 있는 많은 메시지들을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즐기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때도 그랬지만 너무나 훌륭한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훌륭한 감독님 선배님들과 작품을 하게 되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너무 떨리고 막 설레는데 그래도 일단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솔직히 정말 너무 지금 자리가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들도 많이 부탁드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그렇게 시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속에 많은 이야기와 많은 메시지들이 담아져 있으니 그런 것들도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밖에 비 오던데 조심히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